송민선 전 장관의 회고로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을요 먼저 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 책이 근본적으로 오류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관계 기초에서 썼다는 것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색깔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부품 공작 사건 제2의 그 NLL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부품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먼저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7년도로 좀 시계를 옮겨보면 2007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이제 말기입니다. 근데 말기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당시에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 14 공동선언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14 남북 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에 비해서 남북 간의 구체적인 사업 자체 그거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우리 쪽에서 북한의 여러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왜 정권 말기에 이런 중대한 큰 사업들을 합의하냐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정권 말기에 그래도 남북 관계의 어떤 이 실적을 쌓아야 된다. 이런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14선언 있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유엔에서 항상 보면 매년 이제 유엔에서 그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상정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항상 이제 주목을 하고 이제 개선을 추진하는 그 상황인데 우리가 그동안 찬성을 해왔어요. 근데 남북 관계가 또 좋을 때는 우리가 뭐 기권을 한다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바로 그 한 달여 뒤에 이제 있었던 그 유엔 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찬성을 할지 반대를 기권을 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11월 16일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북한의 총리가 남한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그때 의견이 갈린 거죠. 즉 외교 쪽을 담당하고 있는 송민순 장관은 이거는 국제사회의 전체 흐름과 우리 같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북한도 이걸 찬성할 경우에 크게 뭐 반발할 것 같지는 않더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남북 관계가 파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의견이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그 회의에서 우리가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다. 결정해놔놓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진행했다는 것이고 송민순 장관 입장은 아니다.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게 논란이 붙어서 18일 한 번 더 그럼 당신들 회의해보라고 18일 한 번 더 회의를 했다.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럼 우리가 북한에 한번 물어보자. 이거를 의견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북한 측에서 반대해서 결국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권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 쪽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냥 북한 쪽의 어떤 의견 자체를 그냥 우리가 한번 탐문해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도 두 사람의 의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내용부터 한번 보면 그 기권 결정을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미 다 해놓고 뭔가 다른 이유, 뭐 송민순 장관의 체면을 살려준다더니 그런 이유 때문에 논의를 이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일단 송민순 장관이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다 빼놓고 보면 일단 본인의 확신에 너무 차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전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100% 맞는데 이에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너네들이 잘못된 거야. 이거를 대전제로 깔아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사안에 관련돼서는 반대되는 입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민순 장관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소수인 송민순 장관 말고 대다수의 그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송민순 장관의 기억과 반대되는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수의 기억과 소수의 기억이 객관식 사실에 있어서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다수의 기억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엔 인권 결의안에 관련돼서 그 의사 결정을 북한에 물어보면 그 답을 굳이 물어봐야 할까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이 관련된 생각이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맞을 수 있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실이나 의사하고는 명백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대목을 잠깐만 좀 몇 가지만 좀 조대진 변호사님 말씀에 좀 보완을 하면 지금 이 다수가 같은 기억을 갖고 있고 지금 그 송민순 장관만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건 수정이 좀 돼야 됩니다. 자, 서별관 회의의 멤버들을 한번 볼게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문재인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장수 국방장관은 그때 참석 안 했죠. 서병환 회의에. 그다음에 백종철 안보실장 이렇게 지금 참석해 있어요. 당시에 이 논란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진보 언론의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시 5인 서별관 5인 회의에 있었는데 영화 라쇼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건데 5명의 사람이 있는 그 기억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따로따로 다 그 사람의 시각으로 만든 영화가 라쇼몽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이 자서전에서 이 얘기가 나온 직후에 4사람의 증언이 약간씩 다 달랐어요. 자, 이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비슷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지금도 다릅니다. 문재인 실장은 기억나지 않는다예요. 백종철 안보실장은 정확하게 그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김장수 국방장관은 18일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16일 건과 관련해서는 역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진보 언론 제목이 왜 라쇼몽이 겠습니까? 당장 그때는 전부 다 기억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이게 논의를 거듭하면서 문재인 실장도 사실 말이 좀 바뀌고 있는 게 후보가 당시 실장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나 기억 없습니다예요. 기억 잘 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참석했던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바뀌어요. 세 번째, 뭐 서너 번째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 마지막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이 2차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본 건 북한에 공식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휴민트, 즉 북한에 있는 우리 쪽 인적 네트워크나 혹은 제3국의 정보를 이 정보를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본 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역시 지금 김만복 국정원장에 의해서 또 뒤집혀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찬성한 걸로 입장을 해서 북한에 물어봤다. 일부러. 기권한 것처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찬성한 것처럼 물어봐서 그쪽의 입장을 떠봤다. 그랬더니 그쪽 입장이 송민순 장관이 지금 얘기했던데 보여준 그 문서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저는 이것이 삭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이 초점에서 문재인 실장의 당시 비서실장의 기억력 그리고 지금의 입장 변화 이것이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해명해야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다. 제가 라는 것이에요. 간단히 이제 조금 저도 다시 정정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부분 물론 당시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여러 명이고 모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때 주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송민순 장관 그리고 그 외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장관이 그 당시에 주무부 그 부처에 관련된 장이지 않았습니까? 이재정 장관은 정확히 지금 문재인 후보의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김만복 장관에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됐으니까 김만복 원장에 관련된 녹취록의 부분과 이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만복 원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묻는 것도 내가 통보했고 내가 했다. 그리고 사후 통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스스로 관련된 북한하고 접촉했다는 거는 본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이 말이 있은 걸 전제로 볼 때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다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이 녹취록을 관련해 가지고 마치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발표한 김만복 원장의 녹취록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얘기가 맞다는 걸 방증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면요, 여기서 김만복 원장의 그 녹취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랑 같이 한번 좀 들어보고 좀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묻는 것도 통보도 내가 했는데 문장도 내가 만들었고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확인 대상이 북한 당국일 경우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국정원의 정보망이라고 둘러댔던 것인데 김 전 원장의 증언으로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찬성 분위기를 한번 던져봤죠. 찬성 분위기를. 기권에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기권하는 건 이미 결정인데 송 장관이 하도 그 짓을 해서 택도 아닌 얘기 해서 슬쩍 한번 통보를 해봤죠. 북한의 반응을 떠나서. 예. 이 내용이 어제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하태경 의원은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딱 저것만 듣기에는 뭐가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고 파악을 하자는 것과 의견을 물어보는 거의 차이는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서 이제 마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한 가지 첫 번째 거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를 보면 방금 CG에서 나온 대로 그 문장 찬성 분위기를 한번 던져봤죠라는 그 CG에서 그 녹취록에서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핵심이 우리가 유엔 인권 결의안에 관련돼서 남한의 입장을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하는데 북한의 의사에 결정된 개입이 효과를 미쳤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권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리고 뒤에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송 장관이 하도 그 짓을 해서 기권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관련해서 이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관련된 의사에 관련된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태경 의원이 녹취록에 관련돼서 자세히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확증해주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요. 자, 변호사님, 내가 이게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기록을 할게요. 기록을 되돌려 볼게요. 당시 자서전 때 이 자서전에 이 대목이 문제가 됐을 때 이 당시 참석자 어느 분도 북한에 통보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말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문제됐을 때 왜 문제가 됐냐면 어떻게 우리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 통보하고 물어보고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어느 사람도 북한에 물어보지 않았다. 어떻게 그 중요한 걸 물어봤느냐라고 대답을 해요. 아예 확인 과정 자체를 확인을 안 했다라고 다 부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김정은 국정원장이 말을 지금 바꾼 거예요. 아니다. 내가 통보했다. 더군다나 이건 지금 어떻게 바꾸냐면 당시 논란이 어떻게 됐냐면 기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김만복 국정원장도 그런 거 전혀 없었다. 전부 다 물어보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김만복 국정원장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찬성하는 걸 물어봤다. 기권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찬성하는 걸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입장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송민순 회고록에 관련된 부분이 역사적 사초입니까? 관련돼서 의문을 갖거나 관련된 관계자들이 명확하게 그 의도에 대해서 100% 판단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 쓴 사람에 관련된 입장이 100% 확실해질 때 제대로 된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송민순 장관에 관련된 회고록은 본인의 개혁을 되듬어서 쓴 회고록일 뿐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커지고 대통령 선거가 임박이 되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워딩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에 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TV 토론회가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럼 강현재 변호사님.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정원의 전통문을 한번 보자.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전통문을 보는 게? 결국 국정원에서는 끝까지 이제 더 말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뭐 황교안 국무총리 그 권한대행이 계시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뭐 별 입장이 없는 것 같고 또 선거를 며칠 앞두고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막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한참 지금 얘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아마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본질을 좀
본질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송민순 전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고 당시 몇 명이 있었는데 송 장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사자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후보잖아요.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주도했던 비서실장이자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후보입니다. 그럼 결국 문재인 후보가 무슨 말을 했고 당시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 검증 과정에서 얘기를 해왔는지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왜 이런 말을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하고 이런 것을 그냥 직접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설명이 또 부족하거나 거짓말 같은 부분이면은 이제 끊임없이 또 거짓말 비판을 하는 거죠. 뭐 남의 얘기 뭐 할 필요 없이.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까지 몇 달 전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이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꾸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인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 논란 그것이 이제 하나인 거고 또 두 번째의 본질적 문제는 문재인이라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안보관 문제예요, 본질은. 근데 이 문재인 후보께서는 당시에 이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고 또 기권 결정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으니까 정확한 안보관은 안보도 진보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정당이잖아요. 민주당 진보를 대표하는 후보가 나오신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네. 그러면 본인이 자꾸 이제 남들이 자기에게 색깔론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색깔이라는 말이 다르게 얘기하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 안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뜩이나 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우리의 한반도가 안보 위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보를 묻는데 안보관을 묻는 것이고 당시에도 북한이 사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정권은 가해자죠.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한 이런 세계적인 유엔 결의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것. 답은 너무나 뻔한 것이고 그것을 존중해서 기권을 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기권이 맞다고 생각해서 했건 그거에 대한 이제 자신의 안보관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맞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그 진성준 민주당 전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렸잖아요. 100번을 양보해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북한 당국에 물어봤다고 치자. 예.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게 민주당의 그 안보 관련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이고 그 예. 민주당의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면 색깔론 얘기하지 말고 자신의 안보 색깔을 밝혀서 그것을 국민께 설득하고 예. 그걸로 표심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꾸 얘기는- 본질을 흐리는 예. 얘기를 너무 조대진 자세하게 변호사한테 많이 할 기회를 필요가 드릴게요. 없어요. 예. 반론권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일부 언론에서 보면 주적이라는 논란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을 친구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 MBN에서 나간 CG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을 반드시 적이라고 하고 있고 이 상황도 받아들이고 있고 이 나라를 극히 경계해야 될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도 다르고요. 어느 부처의 장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 숙명을 갖고 있고요. 예. 그거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적이란 개념 자체,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대화시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지 적이나 경계 안 해야 된다. 우리는 그치 뭐 상대방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다 봐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싸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고 북한 세력에 적극 동조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색깔론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민주당의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알겠습니다. 없다라는 예.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면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과연 이런 공방이 NLL 대화로 공방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번 NLL 공방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색깔론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도 보면 결국 이제 서류 공개하자고 그러다가 공개했는데 그 서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 공세 자체를 뭐 색깔론이다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저희 언론인들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인권법 북한 인권 결의안 이후에 보면은 사실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통과됐는데 지금 이 북한
인권위가 통과된 이후에도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 그 상임위원을 우리한테 다 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법 통과 1년이 되도록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걸로 보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했던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좀 규명의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송민수 장관의 회고록은 이미 지난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때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과 답변, 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거는 색깔론이다, 북풍 공작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지금 송민순 장관이 딴 것도 아니고 그 자료도 지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진본이 아닌지는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본인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다 자료를 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민주당 측에서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검증이 되거든요. 자, 이거를 단순히 그냥 색깔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색깔론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종북 좌파다, 친북 좌파다 이렇게 더 씌우는 것도 이거는 색깔론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색깔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대통령 되실 분이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프로세스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볼 때는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좀 집착을 해서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좀 짧게 해볼게요. 송민순 전 장관의 이 발언이 왜 지금 이 논란이 되느냐, 왜 파장이 커지느냐. 그래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건데 그냥 작년에 발간되고 지금 그냥 이슈화 시키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지금 그래서 이게 송민순 장관이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라는 시점이 D-한 20일경 이제 사실은 가장 그 네거티브 공방이 심해질 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갑자기 사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부 시절에 장관이었던 사람, 또 통합민주신당에서 비례대표 4번을 받았던 사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아군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이런 어떤 이 시기에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거를 갖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의 당대표,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할 때 당대표가 손학규 당대표였어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것을 한 게 아니냐 해서 손학규 전 대표도 지금 이 해명을 내놨고 전혀 연락한 적 없다.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그 당사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견 이런 또 시각도 있어요.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됐을 때 사실 송민순 장관이 이거를 자기가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라 이 책 있지 않습니까? 빙하는 움직인다. 그 책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언론사에서 그거를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책 회고록을. 근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외교적인 그런 그 능력 또는 비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감동받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하필 그 대목이 사실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대통령으로 지금 후보가 돼서 그것이 굉장히 파장이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전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송민순 장관이 이 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단언하긴 참 쉽지는 않다. 물론 이제 그 문제가 관련해서 지금 또다시 이 증거를 제시한 시점, 이 시점은 적절했느냐라는 논란은 분명히 있겠죠. 알겠습니다. 것이고 문재인 후보 쪽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냥 북한 쪽의 어떤 의견 자체를 그냥 우리가 한번 탐문해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도 두 사람의 의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내용부터 한번 보면은 그 기권 결정을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미 다 해놓고 뭔가 다른 이유, 송민순 장관의 체면을 살려준다더니 그런 이유 때문에 논의를 이어갔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일단 송민순 장관이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다 빼놓고 보면 일단 본인의 확신에 너무 차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전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100% 맞는데 이에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너네들이 잘못된 거야. 이거를 대전제로 깔아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사안에 관련돼서는 반대되는 입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민순 장관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소수인 송민순 장관 말고 대다수의 그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송민순 장관의 기억과 반대되는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수의 기억과 소수의 기억이 객관식 사실에 있어서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다수의 기억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엔 인권 결의안에 관련돼서 그 의사결정을 북한에 물어보면 그 답을 굳이 물어봐야 할까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이 관련된 생각이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맞을 수 있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실이나 의사하고는 명백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대목을 잠깐만 좀 몇 가지만 좀 조대진 변호사님 말씀에 좀 보완을 하면 지금 이 다수가 같은 기억을 갖고 있고 지금 그 송민순 장관만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건 수정이 좀 돼야 됩니다. 자, 서별관 회의의 멤버들을 한번 볼게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문재인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장수 국방장관은 그때 참석 안 했죠. 서병환 회의에. 그다음에 백종철 안보실장 이렇게 지금 참석해 있어요. 당시에 이 논란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진보 언론의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시 서별관 5인 회의에 있었는데 영화 라쇼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건데 5명의 사람이 있는 그 기억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따로따로 다 그 사람의 시각으로 만든 영화가 라쇼몽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이 자서전에서 이 얘기가 나온 직후에 4사람의 증언이 약간씩 다 달랐어요. 자, 이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비슷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지금도 다릅니다. 문재인 실장은 기억나지 않는다예요. 백종철 안보실장은 정확하게 그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김장수 국방장관은 18일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16일 건과 관련해서는 역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진보 언론 제목이 왜 라쇼몽이 겠습니까? 당장 그때는 전부 다 기억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이게 논의를 거듭하면서 문재인 실장도 사실 말이 좀 바뀌고 있는 게 후보가 당시 실장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나 기억 없습니다예요. 기억 잘 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참석했던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바뀌어요. 세 번째, 서너 번째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 마지막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이 2차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본 건, 송민선 전 장관의 회고로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을요, 먼저 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 책이 근본적으로 오류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관계 기초에서 썼다는 것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색깔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부품 공작 사건, 제2의 그 NLL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부품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먼저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7년도로 좀 시계를 옮겨보면 2007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이제 말기입니다. 근데 말기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당시에 이제 추진합니다. 그 14 공동선언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14 남북 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에 비해서 남북 간의 구체적인 사업 자체 그거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우리 쪽에서 북한의 여러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정권 말기에 이런 중대한 큰 사업들을 합의하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 북한에 공식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휴민트, 즉 북한에 있는 우리 쪽 인적 네트워크나 혹은 제3국의 정보를 이 정보에서
정보를 통해서 활용해가지고. 북한의 입장을 알아본 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역시 지금 김만복 국정원장에 의해서 또 뒤집혀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찬성한 걸로 입장을 해서 북한에 물어봤다. 일부러. 기권한 것처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찬성한 것처럼 물어봐서 그쪽의 입장을 떠봤다. 그랬더니 그쪽 입장이 송민순 장관이 지금 얘기했던데 보여준 그 문서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저는 이것이 사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이 초점에서 문재인 실장의 당시 비서실장의 기억력 그리고 지금의 입장 변화 이것이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해명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다. 제가 라는 것이에요. 간단히 이제 조금 저도 다시 정정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부분 물론 당시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여러 명이고 모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때 주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송민순 장관 그리고 그 외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장관이 그 당시에 주무부 그 부처에 관련된 장이지 않았습니까? 이재정 장관은 정확히 지금 문재인 후보의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김만복 장관에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됐으니까 김만복 원장에 관련된 녹취록의 부분과 이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만복 원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묻는 것도 내가 통보했고 내가 했다. 그리고 사후 통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스스로 관련된 북한하고 접촉했다는 거는 본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이 말이 있은 걸 전제로 볼 때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정권 말기에 그래도 남북 관계의 어떤 이 실적을 쌓아야 된다. 뭔가를 이제,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14선언 있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유엔에서 항상 보면 매년 이제 유엔에서 그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상정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항상 이제 주목을 하고 이제 개선을 추진하는 그 상황인데 우리가 그동안 찬성을 해왔어요. 근데 남북 관계가 또 좋을 때는 우리가 뭐 기권을 한다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바로 그 한 달여 뒤에 이제 있었던 그 유엔 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찬성을 할지 반대를 기권을 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11월 16일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북한의 총리가 남한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그때 의견이 갈린 거죠. 즉 외교 쪽을 담당하고 있는 송민순 장관은 이거는 국제사회의 전체 흐름과 우리 같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북한도 이걸 찬성할 경우에 크게 뭐 반발할 것 같지는 않더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남북 관계가 파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의견이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그 회의에서 우리가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다. 결정해놔놓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진행했다는 것이고 송민순 장관 입장은 아니다.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게 논란이 붙어서 18일 한 번 더 그럼 당신들 회의해보라고 18일 한 번 더 회의를 했다.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럼 우리가 북한에 한번 물어보자. 이거를 의견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북한 측에서 반대해서 결국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권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